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네,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 감시 리스트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1년에 50만 켤레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단 10명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독일의 유명 스포츠 회사가 만든 운동화 공장 얘긴데요. 운동화는 100% 자동화 로봇이 만든다고 합니다. 공장 얘기까지 가지 않아도 가정만 보더라도 로봇 청소기 쓰는 분들 많으시고요. 이제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소설,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부터 로봇 얘기를 꺼내 본 거는요. 우리 경남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봇 산업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해서입니다. 기대가 커설까요? 논란에 자주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바람 잘 날 없는 로봇랜드입니다. 기태 씨, 그 로봇랜드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이제 제가 네. 하동촌에 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상자도 한 번 만져봤거든요. 비쌌어요. 저희 집이 네. 살롱사 집이가지고 논에서 맨날 뛰어놀았는데 이 로봇랜드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마산 이제 일대지 않습니까? 이 부산면 일대에다가 마산 로봇랜드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진부면 일대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7천억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국비가 560억이 들어가고요. 도비가 1,000억, 시비가 1,100억, 민자가 4,340억입니다. 그러니까 7천억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트고요. 네. 그러니까 2015년, 2019년 5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로봇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건데 로봇 연구 개발 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컨벤션 센터도 있고 로봇 전시 체험관도 있고 그다음 민간 부분에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숙박시설, 호텔, 콘도까지 지원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산업이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경남 전체에 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대부분의 경남도민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시고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일 텐데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마산 로봇랜드 재단 원장이요, 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알다시피 그 로봇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그 동가 로봇랜드 준공과 같이 만들어서 경상남도에서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을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확보했습니다. 1,284억 원짜리입니다. 그 돈이 집행되는 과정도 전부 불법입니다. 피해는 곧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봇랜드의 준공과 더불어 맞물려서 생깁니다. 로봇랜드의 내용을 채울 게 없습니다. 준공이 되더라도. 상당히 상황이 특이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 강철구 원장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경남 로봇랜드 재단의 핵심 업무, 그러니까 그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지난 2014년도에 경남 테크노파크로 이관된 것이 이제 불법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인데요. 당시에 경남도 책임자, 그러니까 이관될 당시에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을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초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강 원장의 주장은 이제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지난 2010년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근거해서 출범을 한 것이고, 이보다 앞서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지난 2005년도에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이 이제 배경과 업무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비는 로봇랜드 재단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경남 테크노파크로 집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게 이제 강 원장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경남 테크노파크의 로봇 산업의 핵심 사업을 맡긴 것 자체가 법적 수행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도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강 원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경상남도의 입장은 경남 테크노파크가 로봇 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례나 정관 등에 좀 명시가 돼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이제 법령에 어긋날 것도 없고, 이관할 때 관련 기관에, 그러니까 창원시와 당시 재단과 그다음에 또 테크노파크와 또 이제 산자부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사자가 충분히 이제 협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관 자체가 뭐 위법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또 경상남도의 입장입니다. 네. 보기 드문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부 고발이라는 이 형식이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창원지검에서 지금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4년 당시에 그 홍준표 지사가 이 직권명령 형태로 이걸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관이 되면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이 재단에서 하고 그리고 로봇산업 진흥 업무, 지금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이죠. 이거는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로 이렇게 양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홍준표 당시 지사와 안상수 시장의 이게 불화해서 이렇게 업무가 갈라진 거 아니냐라는 설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두 가지로 쪼개지면서 이제 이 실효성이라든지 업무 네. 효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이제 계속 있어 왔고요. 이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당시 업무 이관을 지시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당시 지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위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결국 홍 지사, 당시 홍 지사를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 이제 시행 기간이 바뀐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보니까 2005년 9월 이제 지식 침략형 기계 산업이 이제 테크노파크 등기부에 말소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남에서는 합법적인 로봇 사업 수행 기관이 없다는 것이 이제 강철구 원장의 주장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봇 사업 재단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해서 이제 확정된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이 돈을 로봇 재단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고발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제 9월달에 이 지식 침략형 산업이 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지식 침략형 기계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 침략형 기계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바꾸는데 그 지역 전략 산업 안에 지식 기반 기계 산업용 로봇 진흥의 홈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변경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2015년 10월 26일 날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 산자부가 출연한 기관인데요. 여기하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창원시 경상남도 이 사자가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집행했다라고 이제 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사업이 이제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테크노파크로 이관된 이후로 당연히 이 재단은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산도 이제 줄어들었고 그래서 아마 강철구 원장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강철구 원장 앞에 원장 때도 아니고 그 앞에 원장 때 이게 업무 분장이 새로 생긴 건데 그 직후에 바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원장이 벌써 2번 바뀌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면 사실 약간 시기적으로는 조금 의문을 가질 만한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 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R&D 같은 연구 분야를 이제 재단에서 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실질적인 알맹이가 이제 테크노파크로 다 가고 로봇랜드 조성이라는 껍질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이 쌓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직권 남용이다, 한쪽에는 또 그거 자체가 무고고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서로 이제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법리적인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홍 지사 시절에 로봇랜드 재단의 힘을 많이 뺀 거죠. 그죠? 경남 테크노파크로 힘을 실어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일각에서도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또 그 강 원장이 여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로 지금 경상남도가 감사를 벌였는데요. 네. 세간에서는 또 이를 두고 그 이제 강 원장이 경상남도를 고발한 건가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추측이 좀 관측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떤 게 먼저예요? 사건의 근데 시점을 따져보니까 폭언 사건 이전에 네. 여직원에 대한 폭언 사건 이전에 강 원장이 먼저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발 이후에 폭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 고발건 어쨌든 고발건과 폭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사건이 좀 이렇게 영향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각각의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보면 두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강 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그럼 1년 동안 좀 참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불법이고 이제 고발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인데 지금 이게 내부 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왜 자기에도 타격이 있을 거거든요. 이 자리가 임기를 1년에 더 남았는데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아예 로봇랜드 재단이든 그죠? 맞아요. 경남 테크노파크든 이게 경남의 중심 산업인데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과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밥그릇 싸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부 정치 싸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홍준표 얘기 나오는데 홍준표의 도지사하고 창원시장 안상수 전 시장하고의 또 밥그릇 싸움 아니 기싸움 아니냐라는 맞아요. 의혹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갑자기 공이 열로 쑥 들어오는데. 도라는 곳이 다른 기초단체가 다른 뭐 중앙정부나 네. 또는 뭐 다른 강력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 도가 좀 도와주고 또 서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너무 이제 예산이나 권한을 가지고 좀 짓누르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등장하면서 이 성과 또 자기 의무를 도민들한테 좀 이래 펼쳐 보이면서 지나치게 좀 간섭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랜드 사실 좀 역사가 깊다 그래야 되나요? 네. 논란도 많았고요. 천천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짚어볼게요.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뭐 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이제 9대 도시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남 지역의 타 기초단체가 이제 급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마산은 이제 좀 인구수도 좀 오히려 줄어들고 네. 감소되고 좀 정체되는 도시로 이렇게 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핵심 도시를 유치를 하자 이렇게 나섰는데 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기계 산업의 메카인 네. 창원에 원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핵심 도시의 유치를 실패한 마산 시민들의 이제 민심이 좀 이렇게 이반이 되고 또 달래기 차원에서 여기에 이제 그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를 유치하는데 이제 경남도와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게 되죠. 그래서 도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성원의 힘을 업어가지고 마산과 인천이 이제 이 지정을 선정이 되는데요. 선정되고 나서도 이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맞아요. 겪고 있다가 이제 김태호 지사 시절인 2010년에 이제 울트라 건설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울트라 건설의 그 재무 구조라든지 또는 사회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가 아마 2014년인가 그때 울트라 건설이 또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 울트라 건설 당시에 이제 건설사였던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난 후에 한 1년여 정도 지나서 한 2015년 9월쯤에 이제 대우건설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네. 뭐 사업이 이제 기사회생이 뭐 이제 된 거였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우건설이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갈등이 또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안상수 시장이 이제 로봇랜드에 대한 뭐 협의나 검토 결과를 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에 이제 드러난 거긴 했는데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간부 회의 때 이제 대우건설과 협의는 불공정했다라는 취지의 이런 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상남도가 이제 좀 발끈했죠. 발끈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지사였던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는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겠다라는 식으로 초강수로 이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시장이 이제 다시 뭐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담당국장을 또 해임하기도 하고 또 유감을 또 표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일단 갈등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때 일개 창원시장이 말이야가 이 사건 맞잖아요. 그죠? 그때 일개 시장이 계속 말이야. 지금 네. 홍 지사에 대해서 좀 계속 우리가 방송 때마다 좀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안 시장을 향해서 뭐 그 언론 보도에 된 내용이에요. 뭐 시장이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뭐 앞으로 어떤 유형이든 창원시와 공동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아주 원색적이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내놔가지고 창원시로서는 또 경상남도 협조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창원시로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었죠. 이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창원시가 개인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경남이 개인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대리인일 뿐이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혹시 말하면 이 사람이 뭐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이거 왜 그거를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가 이 기싸움 이거 왜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냐 말이죠. 이 세금으로 이 거대한 충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불협화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 지방선거 때 투표를 잘 하셔야 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는 AI가 대체를 하고 인간의 몸은 로봇이 대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인간이 노동할 게 없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실업이 예상되는 분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또 법조직역이에요. 그래요? 아나운서도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네. 물론 이제 그 위험한 일을 대체하는 거는 지금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 법조계에서도 지금 최근에 기초 단계지만 AI 변호사가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그걸 탁 치면 판례하고 이제 그 법률을 쫙 이렇게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임료는 좀 싸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스스로 그래도 위로하는 게 소송 전략은 그래도 사람이 변호사가 한다 이러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머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이게 이 창원시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밥그릇 싸움으로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마산이 유치를 할 때 그때 창원을 거점으로 한 기계산업과 연계하는 제조 로봇 분야에 초점을 뒀었는데 이후에 또 그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이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그 제조 로봇 기술센터가 오픈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민들은 어쨌든 이 두 사업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경남이 로봇 산업의 좀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여전히 지금 유효하고요. 여태껏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진통이 많았으니까 아마 좀 그만큼 결실도 크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 경남 경제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로봇랜드, 로봇 산업 이야기입니다. 뭐 미래의 먹거리다,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가득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원래 계획대로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